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네. 자신과 원수지간이라도 이길 사람으로 공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네.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발언인가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절박감을 표현한 건데요. 네. 근데 그런 걸로 보면은 또 유승민 대표를 만나주셔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만나주지를 않고 계시기 때문에 좀 의심스럽고 사실은 근데 그 홍준표 대표가 그 시작할 때부터 내년 지방선거는 전략공천 하겠다고 이렇게 아주 공언을 하셨거든요. 전략공천? 네. 예. 그러니까 공천권을 자기가 다 쓰겠다? 근데 그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이런 말을 또 조금 약간 바꿔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사천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정당 지지도보다 높은 사람으로 하겠다. 뭐 원수지간인 사람도 내가 이길 가능성만 있으면 공천하겠다. 이렇게 좀 말을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저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홍준표 대표랑은 원수까지는 아니래도 그렇게 된다면 황교안 공천해야겠네. 그렇죠. 네. 근데 왜 황교안에 대해서 그렇게 저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분이 아무래도 공직자였잖아요. 네. 공직자분이 선거 현장에 와서 네. 이렇게 활동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친박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친박, 제가 볼 때는 친박? 같은 검찰끼리 같은 검찰 관계였거든. 아, 예. 그래서 이 검찰 내부에서 좀 알력 같은 게 네, 있나요? 좀 라인이 달랐던 것 같아. 예. 따지면 이제 홍준표 지사가 선배잖아요. 그렇죠. 근데 총리 때 홍준표를 좀 우습게 알았나 보지 뭐. 네. 그랬을 수 있어요. 왜냐면 검찰들이 다는 안 그렇지만 몇 명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삐진대요. 감정적이고. 근데 두 분이 약간 좀 비슷한 좀 심리적인 약간 감정적인 게 좀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당은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이거 중진 착출론이 제기되고 있던데요. 중진 차출론이 이게 원래는 박지원 전 대표가 네. 본인 전남지사 출마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당내 뭐 정동영, 천정배, 손학규 전 지사 등 중진들 다 나가야 된다고 그분들이 다 나온다고요?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분들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시죠? 혹시? 70대는 아직 안 되시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도 당에서 결정하면은 어디든 나가겠다라는 말을 해서 일단은 이게 이제 한동안 조금 이슈화가 됐는데 지금은 현재 이게 통합론으로 당이 네. 분열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일단 수습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은 아니지만 우리 바른정당도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바른정당이 이제 지방선거와 함께 존재감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고, 예. 바로 좀 다시 조금 살아날 수 있는데 마지막 기회잖아요, 지방선거가. 그렇죠. 어떤 전략이 예상되나요? 여기는 어쨌든 통합을 이뤄내고 새 인물을 영입해서 승리하는 것밖에 길이 그러니까 없는 통합이 거죠. 자유한국당과 통합이세요? 아니면 국민의당과 통합? 이게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장님도 헷갈려? 저도 헷갈리고 한참 지금 저도 보고 왔는데 유승민 대표 얘기는 중도 보수 통합론이라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포함론인데 그 또 행동하시는 걸 보면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애매모호해서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진짜로. 바른정당이 조금 바르지가 않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국민분들 중에서는 바른정당이 좀 잘 커서 합리적인 보수 세력으로 좀 커지길 바라는 흐름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좀 기대에 부응을 못하는 거 아닐까. 박수 치는 사람은 있는데. 바른정당이 합리적인 보수정당이 되면 자유한국당은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를 보는 거죠, 국민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네네. 이제 그 지지층이 네. 이제 조금 젊은 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젊은 그분들이 보수? 좀 요쪽으로 좀 지지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가면 네.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여론조사 중에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통합 아니면 예. 국민의당과 통합 예.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나요? 일단은 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네. 좀 다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요. 아, 그래요? 50 절반 넘게 반대 의견이 많아서 어느 당하고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대해서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했죠. 그 예, 결과 예. 혹시 아세요? 그게 그 언론사가 네. 지난 14, 15일 날 그 양당 의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책연대에 대해서는 이제 총 36명 중에서 23명이 찬성을 했고, 그리고 선거연대는 좀 또 줄어들어요. 네. 그리고 그 당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이 5명밖에 안 되거든요. 아, 당대당 통합은? 예, 그러니까 당대당 통합에 대해서는 소속 의원들이 지금 반대를 많이 하는 상황이고, 네. 바른정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총 11명인데, 네. 어느 경우든 다 통합에 지금 찬성하는 의견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11명의 바른정당 의원은 국민의당과 통합을 전원 다 찬성하고 있어요. 지금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은 한 명뿐인 걸로 나오니까 대체적으로 뭐 선거연합이든 정책연대든 통합이든 다 모든 걸 열어놓고 이걸 네. 좀 추진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의외네. 왜냐면
국민의당은 이제 주로 호남을 기반으로 하니까 이제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게 되면 역시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이 이중대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호남에서는 그런 당과는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이 시민들의 정서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그 당 통합에 국민의당이 한 5명 정도 찬성하는 것은 뭐 저는 예상을 했는데, 바른정당이 국민의당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군요. 짝사랑하고 있군요. 네. 네. 그래서 그 전제를 그때 유승민 대표가 네. 햇볕 정책에 대한 걸 수정을 하라고 말한 게 아마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호남색을 탈피를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 다 한번 열어놓고 검토해보겠다 이런 취지는 아닐까. 여기 이제 그 내용은 안 나왔지만 바른정당 의원들은 좀 그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뭔가 절박하고. 네, 굉장히 절박하시죠. 우리 강원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강원도가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그 결과가 썩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많이 안 좋았어요. 네, 많이 안 좋았고. 총선도 지금 강원도에 송기훈 의원님 8개 중에서 하나. 지역구 한 번. 그러니까 전체 2분의 국회의원이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비례로 왔으니까 국회의원, 둘입니다. 예. 아니 저는 뭐 신기준 의원님은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장이 다 야당 소속. 네. 18개 중에서 한 분만 저희 당이고 다 이제 자유한국당. 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국민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도 그런 강원도가 그 구여당, 다시 말해서 전 야당의 지지층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대선의 결과를 봐도 저희가 이제 뭐 70년 안에 사실 그 처음으로 대선에서 승리를 했어요. 네. 4%는 이겼죠. 4%. 4%. 36대 40. 4% 이겼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뭐 저희 당이 그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사실 뭐 이제 50%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희 평균에서 한 10% 정도 빠져요. 10%에서 뭐 10 좀 더 빠지고 그러면 40 정도 40% 그러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저기 평균에서 한 10% 정도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그 10% 내외에서 계속 이 지지율 자체가 지금 이제 간다고 봐야 되죠. 이제 강원도가 이제 이렇게 지난 70년 동안을 이렇게 해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어떤 한 정파, 한 정당, 이 보수 이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도민들은 도민들대로 대접을 못 받고 그리고 또 이 그 선출직에 선출된 사람들은 주민들에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우에서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그냥 우에 신경만 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강원랜드 사태 같은 경우 그 취업 그 비리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뭐 도민들 손해고 국가적으로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낭패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저희 목표가 어쨌든 그 다음 지선에서 강원도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여야 그리고 보수 진보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것. 그래서 지금 17대 1인 이 단체 장소부터 지방의회는 뭐 한 80대 20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을 5대5 정도로 이번에 내년에 반드시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5대5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우리 심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전 야당의 텃밭이 된 이유를 좀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나요? 그게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땐 지금 바탕은 지금 36대 40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엇비슷하게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광재 지사님 하실 때 그때 굉장히 그 강원도민들의 민주당 지지가 상당히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제가 볼 때는 강원도 같은 경우 좀 지역 발전에 대한 그런 그 요구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것 같은 쪽으로 힘을 좀 모아주는 그런 흐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강원도는 어쨌든 그 이 최접경 지역, 그렇죠. 이 안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그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고 이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저희처럼 이 남북 간의 이 평화와 교류 이렇게 해서 그 저희가 그 남북이 서로 교류를 하고 할 때는 강원도의 그 접경 지역들이 금강산 관광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되고
자신들의 그 땅값도 올라가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이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게 이제 그 긴장 관계가 되고 저쪽에 이제 보수 쪽에서 정권을 잡아서 긴장 관계를 조성하고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되면 금강산 관광도 끊어져서 이게 우리가 월 38억 정도 고성해서 계속 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3천억 정도 지역 경제가 손해를 보고 두 집 건너 한 집이 거의 빈 집이에요. 지금 가게들이. 그런가요? 그런데도 이 표는 이 보수 쪽으로 가요. 이게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한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저희가 이제 철원, 하천, 양구, 인제 이쪽 부분들이 이제 접경 아주 그 DMZ 접경 아니에요? 여기를 문재인 우리 대통령께서 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변화가 이게 지금 좀 많이 일어났죠, 이번에. 네. 그 이능수 선생님, 내년 지방선거 강원도 표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가요? 그게 아직은 나온 게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강원도는 아직 선거보다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 이슈가 더 큰 상황인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한 가지 좀 선거와 관련해서 좀 연관성 있는 거 내용을 보면은 그 무상급식을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제가 저희 고등학교까지 다 합니다. 강원도는. 고등학교까지 고교 무상급식 시행한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40대 그 주부층이라든지 이쪽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긍정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강원도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현안. 아까 이인용 소장님 말씀하셨더니 이광재 지사,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단은 젊음을 원하시네. 좀 역동력 있고, 좀 젊은 지도자. 이런 분들 좀 원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적임자. 그러려면 우리가 당에서 정책을 우리가 잘 제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번 선거는 그 동계올림픽의 이제 성공과 함께 이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의 먹거리, 강원도의 비전이 뭐냐. 이것이 굉장히 좌우를 할 거예요. 지금 강원도 입장에서 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동계올림픽이 이제 13개의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하고 해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사후 활용 문제가 굉장히 지금 현안으로 대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못하게 되면 강원도가 계속적으로 그 운영비라든가 그 거기에 소요되는 유지 비용 자체가 지금 다 계산을 하면 거의 100억 가까이 이제 계속 이제 그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사후 활용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높아진 이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광과 또 이 산업과 연결을 시킬 것이냐. 그래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의 그 비전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물론 도와 또 우리가 연구원과 함께 해가지고 도당 차원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정책을 해내기 위해서 지금 정책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좀 깜짝 놀랄 강원도의 미래를 좀 설계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강원도의 승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며 문재인 정부의 승리다. 그렇습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인구 유입책을 많이 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이 조금 발전이 더디다고 할 때는 인구 유입책들을 많이 펴서 사람을 오게 많이 하던데 우리나라도 그런 강원도는 연간 1억 명 이상이 오잖아요. 관광객만 1억 명 이상이 근데 지금 거기서 정착을 해야 되니까. 정착은 이제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 은퇴자 마을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굉장히 그 좋아들 하세요. 사실 강원도에 와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강원도는 이 굴뚝 없는 산업을 해야 이제 젊은 층들도 이제 굴뚝 있는 산업은 절대 못 해요. 강원도는 규제가 너무 심해요. 강원도 전체 면적보다도 넓은 120%가 규제야, 강원도. 이게. 안보와 이런 부분 산업화 과정에서 굉장히 환경 굉장히 뭐 그 산림 뭐 저 접경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 군사보호 지역 해가지고 또 상수원 보호구역까지 그래서 이 2중 3중 다 규제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좀 풀어내면서 이 굴뚝 없는 산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유치를 해서 젊은층도 좀 유입을 하고 해야죠. 그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우리 강원도의 민주당이 승리할 수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물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아까 지금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피를 지금 원하는데. 심기준 예. 의원님처럼. 네. 아니, 심기준 의원님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올해 당에서 생활하셨고, 강원도 일찍, 여기가 험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험지에 네. 일찍 내려가셔서 지역을 닦았는데, 이런 분들을 많이 육성하고 키우는 것이 강원도가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한 어떤 좋은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이제 도당위원장님이시니까, 이제 강원도에 아까 통계 나왔잖아요. 젊은 사람을 좋아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터 여성. 그래서 정말 새로운 장수들 잘 키우셔서 내년 지방선거에 강원도의 승전보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이제 중앙당의 권한과 지역 시도당의 권한을 둘러싸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논의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이제 그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그 지금 이제 안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어찌됐든 저희가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 기초단체장서부터 지방의원까지는 이제 시도당에서 이제 그 공천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이렇게 공천을 했는데 뭐 이번에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최후적으로 뭐 그 최고위원회나 이런 데서 최종 도장을 찍어야 되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공천장에 도장을 찍는 건 어차피 대표가 찍는 거기 때문에 그 부당하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중앙당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가지고 시도당에서 지금 그 기초단체장부터 지방의원까지 이렇게 그 공천하는 부분을 뭐 중앙당에서 뭐 저거 한다는 것은 좀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그 전략공천이라는 부분이 이제 그전에 30% 정도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직까지 당원 당규에 전략공천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거를 아마 조금 활용은 아마 중앙당에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전체 다 풀어놓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거 한 10% 정도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위임을 했거든요, 시도당에 위임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게 여당이 됐을 때는 비대위 체제가 구성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제도화된 걸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저런 논의가 있고 또 이제 뭐 당대표라든지 중앙당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 같은 걸 많이 갖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제도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고 이런 논의 자체가 굉장히 오히려 당을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공천권은 아직도 그 권위적인 냄새 나서 실제로 저희가 공천권을 얘기하지만 공천의 과정은 주로 당원들과 권리당원과 시민들이 지금 선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도부의 공천권이라는 것은 약간 전략공천. 그냥 어떤 영입해서 인재 영입해서 내려 꽂는. 근데 그것도 뭐 험지의 전략공천 필요하죠. 근데 전 전략공천도 최소화시켜야 된다. 최소화시켜야죠. 그 지역의 활동가들 또 당에 뿌리가 있는 분들이 열심히 활동한 분들은 기회를 줘야 된다 봐요. 또 지역에 좀 뿌리를 내린 분들이 또 지역 사정하고 지역에 애정이 있는 거잖아요. 심기준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략공천 많이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전략공천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잘하셨어요. 이 강원도가 저희가 이제 지난 대선서부터 거치면서 좀 영입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차에 걸친 이제 영입 뭐 환영식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참 자존심 상한 게 그동안에 제가 강원도에 내려가서 선거를 여러 번 치르면서 본 게 이 지방선거 이런 걸 하면 선거구가 많지 않습니까? 뭐 기초의원 선거구까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 공천자 신청을 받고 이제 언론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냈다 이걸 하잖아요. 그럼 늘 저희는 이 신문 반면을 못 채워. 사람이 없어서요? 없어서. 보면 선거구가 비어 있는 데가 훤한 데가 이렇게 많죠. 근데 저쪽은 한 페이지를 한 면을 다 채우고 뒤로 넘어가.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도 이 단체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일하게 이번에 그 경선은 아마 전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도 지금 이렇게 그런가요? 지금 저희들이 그 강원도민들 시민들의 눈높이에 좀 맞추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정말 참 잘하셨어요. 왜냐면 6차 영입을 했잖아.
벌써 선거 1년, 2년 전에. 예. 그래서 그분들을 각 지역구에 일단 투입시켜서 계속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전략공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재 영입을 그 지역에 맞춰서 계속 트레이닝 시켜서 훈련시켜서 내보낸다. 굉장히 전략적이십니다. 다시 보이는데. 네. 며칠 전에 그 권성택 대전시장이 네, 대법원 네. 최종심에서 유죄를 받으면서 시장직을 상실했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운 재판 결과였지만 네. 그 권 시장의 시장직 상실이 이제 대전과 충청권의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로 저는 좀 보는데요. 아무래도 미치겠죠, 이거. 네. 현직 시장이 지금 이제 중도에 상실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예선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지역이 여기 지금 충청도 지역이거든요. 특히 이제 대전도 그렇고 충남도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그 충남도지사인 안희정 지사가 삼선은 불출마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네. 포스트 안희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지금 또 예비군들이 지금 대전시장 같은 경우 이제 같은 권역이다 보니까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전시장 지금 후보가 벌써 한 10명 정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비 선거를 잘 치르는 게 좀 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안희정 지사가 아직 이제 본인 입으로는 불출마 이야기를 아직 안 했죠. 예, 예. 근데 이제 뭐 보궐 선거에 나올 거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있고 예. 뭐 하여튼 분명히 좀 변화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안희정 지사가 워낙 그 지자체 우리 충남 도지사로서 네네. 굉장히 많은 역할도 하시고 성과도 내서 아마 다른 우리 후보가 나오더라도 네. 그 안희정 지사처럼 평가를 받는 또 좋은 일을 잘할 수 있고 능력 있는 분이 분명히 나와서 이제 당선될 거라 보고요. 근데 시간이 또 벌써 50분이 흘렀네요. 벌써 50분이 지났어요? 아유, 네. 이렇게 금방 갈 수가 네. 있을까요? 우리 심기준